안녕하세요. 시각디자인 산업기사, 시각디자인 기사 필기 대비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인쇄 잉크와 인쇄 용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쇄 파트에서는 기본적인 인쇄 구성 요소 5가지 알고 있어야 되죠. 뭐가 있습니까? 인쇄판이죠. 인쇄판. 고무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쇄판이 있어야 되고, 인쇄 잉크, 피인쇄기, 원고, 인쇄기 이렇게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5가지에 관련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건데, 우리 전 시간에는 인쇄판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그죠? 인쇄판, 그리고 인쇄의 역사에 대해서 했었고요. 그죠? 그리고 인쇄기의 종류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인쇄 잉크와 인쇄 피인쇄체, 그러니까 종이, 특히 많이 사용하는 종이에 대한 부분. 오늘 이제 2가지 할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인쇄의 프로세스, 인쇄 순서에 대한 부분을 다음 시간에 하면 인쇄 파트는 또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인쇄 잉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쇄 잉크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인쇄 잉크는 생료로 되어 있는데, 우리 생료인데 인쇄 잉크는 전 시간에 안료입니까? 염료입니까? 안료죠. 네, 안료. 안료라는 것은 물과 기름에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습니다. 염료는 물과 기름에 녹아요? 안 녹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녹습니다. 그래서 염료는 그 물질 속으로 들어가서 염색이 되는 것이고, 안료는 덮는 거죠. 덮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 접착체와 같은 역할을 하는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매개물, 즉 비컬이라고 합니다. 전색제라는 게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된다? 전색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인쇄 잉크에 이제 다른 그 기능을 추가를 해야 되겠죠. 뭐 빨리 마른다든가, 뭐 잘 이렇게 건조되고 붓고 뭐 이런 그런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것들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이 첨가제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첨가제.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뭐 건조제도 있을 것이고, 빨리 건조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 윤전식 인쇄를 하게 되면 종이가 쫙 쌓이거든요. 그러면 마르지 않으면은 종이가 쌓이면서 어떻게 붙어버리겠죠. 예, 그러니까 빨리 마른다든가, 뭐 이렇게 종이가 잘 띄어지게 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기능들을 해주는 것들을 보조제 또는 뭐라고 합니까? 첨가제 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전색제라는 것은요, 매개물이라 그래서 고착시키는 역할, 그러니까 뭐예요? 생료, 안료를 붙여버리는 접착체와 같은 역할을 한다.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인쇄 잉크의 생료는 주로 무슨 안료? 안료다. 근데 안료는 2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무기안료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무슨 안료가 있습니까? 유기안료라는 게 있습니다. 뭐 나누는 방식은 무기안료와 유기를 나누는 우리 기본은 뭐 탄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누죠. 탄소가 있으면 유기안료, 없으면 무기안료 이렇게 나누죠. 무기안료는 이제 광물에서 나오는 안료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유기물은 유기화합물에서 나오는 안료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고, 기사는 이 무기안료의 종류, 티탄 화이트라든가 카본 블랙, 물론 이것만 쓰는 건 아니고 더 있어요. 또 유기안료는 벤지딘 옐로, 퍼버넌트 오렌지, 뭐 톨루이딘 레드, 프로시아닌 블루, 리솔 레드. 선생님 이거 외워야 되나요? 아니, 저도 못 외웠어요. 안료의 종류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는 안 되는데, 하나 정도만, 요 정도만 눈에 이렇게 익혀 놓으시고, 그냥 인쇄 잉크는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생료, 2번째 전색체, 영어로는 비클이다. 이 비클이란 말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도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첨가제 또는 보조제가 있다. 이 정도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뭐 여기 있는 내용까지 다 암기하면 좋은데 너무 또 말이 어려워요. 그죠? 예, 그래서 인쇄의 구성.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에 보게 되면 다른 내용들도 있어요. 뭐 인쇄 잉크의 종류를 물어보는 건데, 인쇄 방법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인쇄 방식에 따라서, 그리고 피인쇄체 소재에 따라서, 그리고 잉크 성분에 따라서, 잉크 상태에 따라서, 건조하는 방식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앞부분들은 시험 문제의 출제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좀 특수한 잉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성 잉크,
수성 잉크라는 거 우리 물어보는 특수한 잉크 정도. 우리 교재를 보면 수성 잉크. 자, 그래서 그 특수 잉크, 요 특수한 잉크를 물어보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 말고 앞에 우리 교재 보면 잉크 성분에 따른 분류에서 보면 수성 잉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이 적고 냄새도 덜 나는 그런 특징을 가지는 인쇄에 사용하는 잉크, 뭐 이런 어떤 특수한 잉크들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이 출제가 주로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일단 도전 잉크라는 게 있어요. 도전 잉크라는 게 뭡니까? 전기가 통하는 잉크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여기 뭐가 통해요? 전기가 통하는 거죠. 이런 도전 잉크를 통해서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반도체 판을 만들 때 이 사진술과 되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회로를 그려 넣어야 되는데 사람이 직접 그릴 수는 없잖아요. 너무 그 나노 공정이라서 아주 섬세하고도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선을 그리고 거기다가 회선을 그려야 되거든요. 많은 반도체. 그럴 때 사람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인쇄술과 거의 비슷하게 거기다 그림을 그 빛에 의해서 감각 물질에다가 이렇게 탁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추후 인쇄의 프로세스 할 때 제가 좀 더 자세히 해줄게요. 하여튼 전기가 통하는 잉크를 도전 잉크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방향 잉크라는 건 뭐예요? 방향, 향기가 나는 잉크겠죠, 그죠? 그다음에 OCR 잉크라는 건 우리 그 컴퓨터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도록 해주는 잉크입니다. 그래서 잉크 자체가 컴퓨터의 센서에 이렇게 잡히는 거죠. 그다음 자성 잉크는 말 그대로 자성이 있는 거죠. 자석과 같은 그런 자력이 있는 잉크. 자, 그 다음에 시온 잉크. 이거 시험에 좀 나오는데요. 시온 잉크는 온도에 따라서 색이 변하는 잉크입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막 변하는 그런 잉크를 가지고 이제 특수한 어떤 그런 걸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형광 잉크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형광 물질에 의해서 형광기가 나는 잉크죠. 그 다음에 적외선 잉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외선 잉크 같은 경우는 광택도 좋고 그러니까 마찰되지 않는 아주 강한 인쇄물에 사용되는 잉크고요. 그 다음에 축광 잉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에너지를 우리 보통 이 빛으로부터 에너지를 쫙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빛을 쫙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광 물질과도 비슷하긴 한데 얘는 빛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가 조금씩 빛을 방출하는 그러한 축적하다란 말이겠죠. 빛을 축적하는 잉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쇄 종류를 물어볼 때 앞에 그 수성 잉크에 대한 문제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인쇄 잉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건 하나의 분야고요. 전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많은 잉크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회사마다 종류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다 암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시험 문제 주로 출제되는 걸 위주로 해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고마운 거는 말에서 많은 부분 힌트가 나오죠. 그죠? 도전 잉크 그러면 뭐 도전 그 전기가 통한다 그런 뜻이죠. 그죠? 네, 도전이란 말이. 그 다음 방향 향기가 나는구나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인쇄 잉크를 이제 우리가 그 인쇄기에서도 이제 인쇄 잉크가 막 들어가요. 그러면은 빠른 시간 안에 종이가 인쇄가 되면서 반대편에 그 종이가 쫙 쌓이거든요. 그 인쇄 자체가 마르지 않으면 잉크가 마르지 않으면 이렇게 택이라고 해서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빨리 건조도 시켜야 되고 또 잉크 자체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건조하는가 그 건조 방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방식이 있는데 세 가지만 보통 시험에 나오고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옵셋 잉크 우리 평판이죠. 평판에서의 잉크는 어떤 방식이냐? 산화 중합형 건조 방식이다. 산화 중합형 건조 방식이다. 쉽게 얘기해서 불포와 지방산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여 건조되는 방식이다. 이게 뭐냐? 여러분들 그 돼지고기 먹다가 기름들 막 흘러가지고 쌓이면 좀 있으면 어떻게 젤리처럼 굳잖아요. 그죠? 뭐 그런 식의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옵셋 인쇄는 산합 중합형이다. 산화 중합형 건조 방식이다. 라고 하고요.
그라비아 뭐죠? 공판 인쇄 했었죠? 공판 인쇄. 이 공판 인쇄는 증말 건조 방식이다. 휘발성 잉크. 이렇게 증발되는 거죠. 수분이 증발되는 식으로 해서 증발 건조 방식이다. 그 다음에 윤전식 잉크. 윤전식은 상당히 더 빨라요. 옵셋 잉크 방식과 윤전식은 방식은 같은데 윤전기는 그 신문 같은 거 대량으로 바로 뽑아가지고 요즘에 윤전기는요 일단 롤식으로 돼 있거든요. 종이 자체가 이만한 롤이 껴서 들어가면 그게 쫙 빨려 들어가면서 인쇄도 되고 잘리고 포장까지 해서 마지막에 탁 나옵니다. 신문이 쫙 하고 신문 같은 거 인쇄할 때 또는 뭐 무슨 마트에 보면 이만한 그 마트 그 제품 설명하는 이만한 그 종이들 있죠. 그런 거 윤전기로 돌리거든요. 윤전기로 돌리게 되면 아주 빠른 시간에 대량의 인쇄를 할 수 있는데 그만큼 건조하는 시간이 더 빨라야 되겠죠. 방식은 뭐다? 침투 건조 방식을 사용한다. 건조제와 분산제가 종이에 침투하면서 그냥 건조되는 방식이에요. 빠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정도만 여러분이 암기하고 계시면 돼요. 시험 문제는 이 세 가지에서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인쇄 파트도 양이 많고 사진 파트도 양이 많은데 합쳐서 20문제밖에 출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색채학도 그랬죠. 그래서 좀 심화적인 문제는 2문제, 많아야 3문제, 정말 많아야 4문제. 예. 대부분은 좀 개론적인 부분의 문제가 나오고요. 예. 선생님이랑 이렇게 강의 듣고만 하셔도 최소 60점 이상은 나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 건조 방식의 종류도 되게 많은데 요 3가지 정도만 시험 문제에 출제되고 있으니까 요 정도만 암기하고 있어라. 자, 옵셋 인쇄는 산화, 중화평, 그라비아 인쇄, 증발 건조 방식, 윤전식 잉크는 침투 건조 방식이다. 요게 시험 문제에 출제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필기 시험이기 때문에 또 특히 인쇄와 사진 기법에서는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인문학적 내용이 없어요. 그냥 기술적인 문제라서 그냥 암기해야 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짜증이 많이 나고 또 이 말들이 뭐 점탄성이니 뭐 틱스트로피라든가 뭐 도트게인 뭐 상색이니 뭐 이런 것들이 들어보지 않았던 그죠? 아주 생소한 단어들이라서 그 생소한 걸 외우는 게 더 어려워. 그래서 들어본 걸 외우는 것보다 들어보지 못했던 걸 외우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다고 느끼는 건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인쇄 잉크의 특징. 그러니까 잉크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성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용되는 그러한 성격들인데 일단 점탄성이라는 거, 점탄성. 첫 번째, 점탄성. 점탄이란 말은 뭐냐면은 고체, 그 액체와 고체의 성격을 같이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액체가 가지고 있는 유동성에 의해 변형되는 성질과 고체가 가지고 있는 탄성 2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 어떤 에너지가 들어가면 액체가 되고 에너지가 사라지면 다시 뭐 고체가 되는 이 2가지 성질을 다 갖고 있는 거를 우리는 이 점탄성이라고 한다.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외워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점도라는 건 끈적끈적한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 흐름에 저항하는 성질 이렇게 얘기하는데 끈적끈적한 정도를 점도라고 합니다. 탄성이라는 것은 뭐냐? 어떤 에너지 외력이 주어지면 그 에너지에 의해서 모양이 바뀌는데 그 에너지가 사라지면 다시 자기의 원래대로의 형태로 돌아오는 것을 탄성이라 탄성. 네, 탄성. 고무 같은 게 탄성이 좋으면 빵 때리면 들어갔다가 에너지가 빠지면 싹 하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걸 탄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 외에 소성은 뭐냐? 이 탄성과의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외력을 주면 형태가 변하는데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성질을 우리는 소성, 탄성과는 좀 반대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틱스트로피 또는 요변성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 점탄성과 되게 비슷하죠. 이거는 힘을 가해지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하지 않으면 다시 딱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점탄성과 좀 비슷하지만 이걸 요변성 또는 틱소트로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그냥 그 성질을 2개 다 갖고 있는 걸 점탄성이라고 하는 거고 에너지가 가해지면은 좀 부드러워지는 게 그다음 에너지를 가하지 않으면 다시 딱딱해지는 게 바로 요변성 틱소트로피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택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끈적끈적한 그 성질 때문에 달라붙는 거예요. 우리 아까 앞부분에서 제가 인쇄 잉크가 인쇄기를 걸쳐서 빠른 시간 안에 종이가 쌓일 때 앞에 있는 종이 뒤쪽에 안 마르면 앞에 있는 종이가 뭐예요? 붙어버리죠. 그 붙는 그 성질을 택이라고 합니다. 택. 끈끈하게 달라붙는 성질을 우리 뭐라고 한다? 택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전문 용어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가끔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모아레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 스크린 각도가 뭐냐면은 인쇄를 하게 되면 우리 옵셋 인쇄 같은 경우는 특히 네 가지의 판을 이용합니다. 우리 평판이니 뭐 이런 거는 하나의 판 가지고 하거나 하잖아요. 근데 옵셋 공판 인쇄는 물론 판을 뭐 한 개를 쓸 수도 있고 두 개를 쓸 수도 있고 세 개를 쓸 수도 있고 네 개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이제 사도 인쇄라 그래서 네 개의 판을 쓰게 되는데 그 판이 정확하게 딱 맞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약간 이제 우리가 인쇄를 하게 되면 CMY라는 거기에 이제 완벽한 검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K를 집어넣어 주는 건데 인쇄를 하면 먼저 C판을 욕같네. C판을 통과하면서 어떤 각도에 의해서 인쇄가 되고요. M을 통과하면서 또 각각의 각도를 가지면서 네 개가 찍히고 나면 우리가 보는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방식인데 안 맞으면 이게 어떻게 생기겠어요? 격자 무늬가 생깁니다.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 모아레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도트 게인, 도트가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망점과 필름 원판의 차다. 이게 뭐냐면은 망점 퍼짐이라고 하죠. 망점 퍼짐. 요게 이제 인쇄할 때 우리 인쇄판이 있어요. 인쇄판이 있는데 그 인쇄판과 인쇄 필름이 있거든요. 그 인쇄판과 인쇄 필름이 안 맞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그 망점 자체, 점 찍어 있는 게 약간 퍼지는 느낌이 나는 걸 뭐라고 한다? 도트 게인. 또 상색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기계에다가 인쇄 잉크를 이렇게 바르거든요. 이럴 때 이 잉크 막이 생기면서 거기에 색이 나타나는데 그걸 상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일단은 인쇄의 프로세스를 이해해야만 조금 더 이렇게 더 다가올 수 있는 내용인데 일단은 뭐 외워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탄성, 점도, 탄성, 소성, 티소트로피, 요변성이라고 합니다. 택, 모아레, 도트게인, 상색.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시험 문제 요 정도 안에서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쇄 잉크는 끝났습니다. 이제 또 바로 종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 종이, 피인쇄체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피인쇄 또는 기. 그러니까 인쇄를 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고를 치른 사람을 피의자라고 하고 사고를 당한 사람을 피해자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인쇄를 당하는 걸 피인쇄기 또는 피인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예요? 종이죠, 종이. 예. 그래서 이 종이에 관련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앞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종이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종이의 원료는 펄프입니다. 뭐라고요? 펄프예요, 펄프. 그래서 펄프는 나무죠. 나무나 이런 것들에서 나오죠. 그래서 그 나무를 잘게 막 분쇄를 합니다. 그래서 정선하고 섬유를 추출하여 펄프를 만든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잘게 부수는 거를 우리는 비팅 그래. 비팅 뭐라고 한다? 비팅 다른 말로는 고해. 이거 시험 문제 아주 많이 출제됩니다. 펄프를 제작할 때 가장 먼저 나무를 잘게 부시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 비팅 또는 고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이거 시험 문제 아주 출제 많이 됩니다. 그래서 펄프를 만든 걸 가지고 이제 종이를 만드는데 일단 원료를 조성한다. 이제 펄프만 가지고 쓰게 되면 너무나 이제 어때요? 많이 나무가 사용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무를 주 원료로 하면서 그래서 그 펄프가 어떤 펄프를 쓰느냐, 또 펄프의 양이 얼마나 들어가냐에 따라서 고급스러운 뭐 상질지가 되기도 하고 또 별로 이렇게 질이 좀 떨어지는 하급지 또는 갱지가 되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펄프를 물에 화학약품을 넣고 또 다양한 다른 성분과 혼합해서 종이의 원료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초지라는 과정을 거쳐요. 초지는 뭐냐?
초지기라는 거죠. 초지기. 조지기가 아니고요. 초지기. 이렇게 네모난 큰 판에 뭐가 들어가요? 이 펄프 원료가 쫙 깔립니다. 그러면 그 펄프 위에 기계가 꽉 하고 눌러줘요. 그렇게 되면 건조가 꽉 누르면서 열에 의해서 건조가 쫙 되고 물이 빠지면서 얇은 층에 종이가 싹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초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초지된 것을 이제 후가공하는 거죠. 그게 바로 코팅이에요, 코팅. 종이에다가 코팅액을 발라서 이제 평화라고, 평평하고, 그 다음에 인쇄적성, 인쇄가 잘 되도록 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돕도록 코팅하고, 그걸 다른 말로는 도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코팅한 걸 코트지라고 하고요. 코팅하지 않은 것을 언코트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많이 사용하는 종이 중에 하나가 아트지라는 거거든요. 이제 실무에서는 아드지라고 얘기하는데 아트입니다. 아트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코팅, 코트지라고 얘기하고, 백상지 같이 좀 많이 밝은 이런 약간 품질 떨어지는 그 종이가 있는데 그거를 언코트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택이라는 것을 합니다. 종이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거예요. 뭐 빛이 난다기보다는 매끄럽고 광택을 주고, 그 다음에 두께를 조정하는 과정이 바로 광택. 그리고 필요한 만큼 절단하고 재단해야겠죠, 그죠? 예. 그래서 시트지, 일반적으로 우리 전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지를 만들거나 롤지를 만들거나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종이를 제작하는 과정, 요거에서 순서도 좀 알아두시고, 특히 비팅과 고해, 잘게 부수는 과정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일단 종이의 제작 과정은 이렇다라는 거, 그리고 종이의 원료는 뭐다? 나무다. 나무에서 뭘 추출한다? 펄프를 추출한다. 그래서 펄프의 화학적 조성 요소, 요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요거 시험 문제 아주 많이 출제돼요. 특히 세 가지 외우셔야 됩니다. 셀룰로스, 그 다음에 헤미셀룰로스, 그 다음에 리그닌.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리그닌. 저는 항상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 말도 외우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외국 말인데 뭐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뭐 리그닌.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도 외우기 힘들지만 어떡하겠어. 이 시험 문제, 특히 이 펄프의 화학적 조성 요소인 세 가지, 요 세 가지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아주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어렵더라도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리그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각각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보다는 이 펄프의 화학적 조성 요소가 아닌 것은 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리그닌만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 각각마다 다 식물체라든가 이런 나무에서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추출하는가, 이런 것들이에요. 요거는 그 정도만,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반드시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쇄용지의 종류와 특징. 인쇄용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 되게 많아요. 근데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설명을 들어보고 나면 뭐 그런가 보다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신문용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신문용지는 신문에 사용되는 용지죠. 신문용지가 가장 품질이 좋지 않습니다. 대량으로 뭐 매일매일 나오기도 해야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재활용된 신문지, 그죠? 신문용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약간 누런 종이도 나오고 하는데, 신문용지는 좀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쇄하는 방식은 윤전기라고 그랬었죠? 윤전기는 롤 종이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요, 롤이. 그러면 인쇄가 CMYK가 인쇄가 되고, 그 다음 건조가 되고, 후가공이 이루어지고, 재단이 되고, 마지막에 뭐까지? 포장까지. 그래서 판을 만들어서 걸어만 놓으면 제품이 완성까지 가요. 그걸 윤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문 같은 경우 윤전기를 많이 사용하고요. 사용되는 종이는 이 펄프 종류도 화학 펄프니 기계 펄프니 뭐 이게 있는데, 교재에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기계 펄프가 주 원료이지만 그것들이 점점 변하고 있으면서 최근에는 뭐 고급 용기로 바뀌고 있다 이러는 건데, 하여튼 신문 용지는 가장 품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상질지, 중질지, 하급지로 나눠요. 상질지는 A급, 그 다음에 중질지는 B급,
그리고 하급지는 뭐 갱지, C급, D급 이런 것들로 나누는데 그걸 나누는 그 기준은 뭐냐? 펄프가 얼만큼 첨가되어 있느냐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상질지는 펄프 양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쇄 용지 A급이고 일반 인쇄물 오프셋 인쇄, 오프셋 평판 인쇄, 그다음 상업용 인쇄물로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중질지는 인쇄 용지 B급이고 보통 70% 이상을 사용하는데 교과서, 서적, 잡지, 본문용으로 사용합니다. 하급지는 갱지, C급, D급이라서 40% 이상이면 상갱지, 이하면 갱지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 일반적으로 이 상질지는 이제 고급 인쇄에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좀 비싸겠죠. 일단 인쇄할 때 종이가 비싸거나 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뭐 과정이 많거나 그러면 금액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좀 떨어뜨리려고 했을 때는 뭐 일단 종이 값을 좀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상질지, 중질지, 하급지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 아트지라는 건 이제 코팅된 거 우리 아트지라고 했었죠. 그래서 실무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드지라고 얘기도 하는데 아트지는 상질지나 중질지 정도가 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그러니까 선생님 책이라든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코팅된 종이를 아트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머신 코트지, 그 다음에 뭐 캐스트 코트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다 그 코팅을 한 건데 원지 표면에다가 백토, 황산, 바륨 등의 안료를 카세인, 전분 등에 혼합하여 칠하고 건조시켜서 슈퍼 캘린더로 광택 처리, 아트지보다 도포량이 적어 인쇄 적성이 뒤진다. 그러니까 아트지보다 조금 떨어지는 코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코팅할 때 쓰는 그 원료가 백토와 황산바륨. 그래서 백토, 황산바륨 이렇게 나오면 머신 커티지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예. 그 다음에 캐스트 코트지라는 것은 그 거울면 광택을 내. 그러니까 되게 광택이 좋은 거야. 그래서 아트지보다도 더 좋은 인쇄 효과가 좋고 다색 인쇄, 상업 인쇄물 뭐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트지처럼 코팅한 코트지인데 얘보다 떨어지는 게 머신 코트지고 아트지보다 좀 좋은 게 캐스트 코트지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그렇게 많이 출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안 나오고 다음 부분 여기서 시험 문제가 여기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모조지라는 거는 우리 화지라고도 하는데 종이 종류가 보면은 그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 모조지는 약간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트지보다 약간 한 단계 떨어지는 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시험 문제 요 밑에서부터 많이 출제됩니다. 이 도화지부터. 그래서 도화지는 와트만지와 켄트지가 있어요. 와트만지와 켄트지. 그래서 도화지는 이제 그림을 미술을 할 때 쓰는 그죠? 미술용 종인데 수채화나 이런 최고급용으로는 많이 와트만지 쓰고요. 일반적인 켄트지도 많이 사용합니다. 화학 원료로 만들어진 종이에요. 포장용지, 이거 시험 문제 아주 많이 출제돼요. 크라프트지, 이거는 그 파열 강도가 강하다는 건 뭐예요? 잘 파열되지 않고 튼튼하다는 얘기고 방수성은 뭐예요? 물에 대해서도 상당히 안전하다, 강하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로프지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장용지 두 개 기억하세요. 크라프트지와 로프지, 이 두 가지 시험 문제 매우 많이 출제됩니다. 박엽지 그럼 뭐냐? 아주 얇은 종이에요, 얇은 종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글라싱지, 라이스지, 인디아지, 콘덴서지, 전기절연지, 타자지. 우리 그 성경책이랑 사전 안에 사용되는 종이 보시죠. 어떤 종입니까? 되게 얇죠? 그런 식으로 아주 얇은 평당 이 30g, 제곱미터당 30g 정도 이하의 종이의 뭐예요? 평량을 갖는 얇은 종이를 우리 뭐라고 한다? 박엽지. 그래서 박엽지의 종류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글라싱지, 라이스지, 인디아지, 특히 인디아지는 성경과 사전 용지로 사용되는 종이는 뭐냐 그러면 인디아지다. 이것도 많이 출제되고 콘덴서지, 전기전원지, 타자지 이런 것들이 박엽지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와요.
잡종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잡종지. 자, 그래서 가공원지, 뭐 황산지, 온상지, 수분강력지, 박리지, 강압지, 판지 이런 것들 뭐를 우리는 잡종지라고 하는데 이건 많이 출제는 안 되는데 이 중에서 이 황산지라는 거, 요 황산 여기 나오죠. 황산지. 버터나 마가린, 치즈 등의 포장용지로서 이렇게 이 반투명한 바삭바삭한 소리하는 종이 그걸 황산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황산지는 무슨 종이? 잡종지. 그 다음 방청지라는 거는 뭘 방지한다. 무엇을 철강에 녹쓰는 걸 방지하는 종이가 바로 방청지. 그 다음에 버라이어터지라고 그래요. 버라이어터지. 바라타지라고, 바리타지라고 하기도 하고 버라이어터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바리타지는 뭐냐면요. 종이에다가 그 감각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감각물질. 그러니까 빛을 받으면 어떤 반응을 하는 그런 물질인데 그런 사진 인화지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진 파트에서 배울 건데 그런 식의 인화나 뭐 감각물질이 발라져 있는 종이를 우린 버라이어터지라고 하기도 하고 바리타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보다는 이 뒷부분에서 종이의 종류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니까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박엽지 많이 출제되고요. 포장용지 많이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바리타지 많이 출제됩니다. 나머지 부분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그 정도가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고 이렇게 종이가 이것만 있느냐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이거 외에도 수입지부터 해서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종이 종류만 해도 인쇄하러 가게 되면 이제 인쇄 종이를 막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보면 아주 많아요. 또 외국에서 수입한 종이들은 또 외국말로 돼 있어서 그걸 다 암기하고 있지는 않죠. 샘플을 갖고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뭐 그 정도의 어떤 심화적인 문제는 안 출제되고 요 정도 수준에서 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이의 규격인데요. 일단은 그 인쇄용 종이는요, 그 낱장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포장되어 있는 걸 매엽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루마리, 롤로 되어 있는 거. 아까 윤전기 돌릴 때 대형 인쇄 신문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롤이 작지 않아요.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이 종이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윤전기로. 그래서 인쇄가 되는 방식.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이제 전지 그 인쇄할 때 여러분 A4 용지로 인쇄를 한다고 해서 A4로 인쇄하는 게 아니고요. 전지, 그러니까 인쇄소에 가보시면 종이들이 이런 식으로 포장이 돼 있어요. 이렇게 크게. 그래서 사륙전지라는 것과 국전지인데 사륙전지가 좀 더 크죠. 사륙전지는 이제 보통 반 잘라서 쓰기도 하는데 자, 하여튼 사륙전지와 국전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 500장씩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1년 그럽니다. 1년, 한 년. 그래서 2년 보내주세요. 그러면 1000장 보내주는 거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포장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비율. 자, A4 크기가 210에 뭐예요? 297이죠? A4가. 그러면 A3는 뭐예요? 더 커지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이게 앞으로 가거든요. 297에 얘 2배. 뭐가 됩니까? 420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지 크기 비율은 1대 루트 2라는 비율로 점점 커지거나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율 자체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용하는 인쇄 용지는 크게 롤지와 낱장으로 되어 있는 매엽지로 되어 있고 매엽지는 낮장으로 500장씩 한 년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46전지라 그래서 788 1091mm의 크기의 그 46전지와 636과 939mm 정도의 국전지라는 전지를 사용하고 전지 크기 비율은 1대 루트 2다. 요거를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가끔 시험 문제가 나오고 이건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내용들인데 사실 이 용지 계산하는 문제도 출제가 되거든요. 이 몇 년이냐. 그래서 기사 시험 같은 경우는 연수 계산하는 그런 시험 문제가 출제가 가끔 돼요. 실무에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A4 크기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A4 크기의 그 전단지를 뭐 한 년을 만들겠다.
그 몇 장이 나오겠습니까? 한 년. 그러면 그 한 년에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선생님도 그거 실무할 때는 바로바로 계산이 됐는데 지금은 약간 아른아른거려요. 그래서 그 연 계산법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기사 시험에서 좀 출제가 되고 아마 기사 시험 문제에 나올 겁니다. 거기에 풀이도 나와 있고 하니까 뭐 그걸 가지고 좀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 바랍니다. 그러면 뭐 많이 출제되는 건 아니라서 뭐 실무를 위한 연수 계산법을 하면 좋은데 하여튼 근데 실무 나중에 일하실 분들이 연수 계산을 미리 알아두시면 되게 좋습니다. 예, 그래야 이제 이렇게 몇 건을 만들 때 종이를 근데 그거는 그 인쇄소 아저씨가 사장님이 알아서 계산해서 해주시는 부분이라 크게 필요는 없는데 여하튼 알아두시면 가서 대화도 되고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종이의 규격까지 해서 우리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인쇄 잉크와 그 다음에 피인쇄기인 종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재판법이라든가 재판법 그러니까 판을 만들고 그 다음에 후가공을 하고 하는 이런 그 프로세스 인쇄의 프로세스 인쇄가 어떤 프로세스에서 이루어지는가 그 부분까지 공부하면 이제 다음 시간으로서 인쇄 과정은 끝납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할만하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인쇄라는 것은 일반 판화를 생각하면 돼요. 고무판에 그림을 새기고 물감 묻혀서 종이를 놓고 찍으면 계속해서 여러 장 찍을 수 있는 그 원리가 바로 인쇄다. 알겠죠? 그래서 5가지 기본적인 인쇄 구성 요소가 필요한데 인쇄판, 고무판이 인쇄판, 그 안에 내용이 원고, 물감이 인쇄 잉크, 그 종이가 인쇄 피인쇄기, 그 다음 찍는 게 인쇄기. 그래서 그 5가지와 연관된 것들을 익히면 인쇄 파트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쇄판의 종류, 평판, 볼록판, 오모판, 평판, 공판에 대한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인쇄기가 평합식이냐 원합식이냐 윤전식이냐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인쇄 잉크에 대한 걸 배웠죠. 안료다. 안료는 겉에 붙어야 되니까 전색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첨가제, 그죠? 첨가제가 또 필요하다. 보조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종이에 관련해서 배웠습니다. 종이는 펄프가 원료가 되고, 그죠? 그 펄프의 종류, 화학적 원료 종류, 그리고 종이를 만드는 순서, 그리고 종이의 종류, 그리고 또 하나 종이의 그 평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그거는 여러분이 책을 보고 그냥 암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는데 한번 볼까 다시 책을 보면 평량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아트지에 뭐 100g, 그 다음에 120g, 150g, 180g, 200g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종이의 두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실무에서 그래요. 100아드요, 120아드요, 50아드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두께, 뭐 투기도, 특히 사이징이랑 사이즈도 요거 구분하는 문제 좀 나옵니다. 그래서 사이즈도는 잉크나 물에 대한 종이의 침투 저항성이다. 뭐 이런 내용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읽어보는 거로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선생님은 이제 주로 매우 중요하게 다룰 부분만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6번째 시간까지 해서 인쇄 파트 2번째 시간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미없는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들 많으시고요. 점점 하기 싫어지죠. 또 양이 또 많아지니까 어때요? 더 힘들어지죠. 예, 누구나 그렇습니다. 힘내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또 항상 강의 듣고 나면 뭐 하라 그랬습니까? 책을 보고 암기하라 했었죠. 그죠? 예, 그리고 나서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